감사합니다. 2세 미니스트리는 이렇게 시간을 잘 지키기로 노력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30분 되면 딱 끝내겠습니다. 제가 다 하든 못하든. 근데 제가 이거 한 1시간 반 하는 렉처인데 다 하질 못하니까 아마 2번, 3번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대, 또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아마 제이슨 노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령과 기도, 정말 처음 제가 은혜 많이 받고 두 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듣고 깊어지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죠, 선교를 하면서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계속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또 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이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제가 영어로 항상 한국 말씀 보기 때 이사갈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알았다. 그리고 위로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또 옆으로 이 주위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말씀하시길, 내가 크리스천을 믿는 이유는 또 꼭 태양을 보는 눈과 같다. 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가 참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변화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는 변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변질은 해야 되지 않지만 변화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특히 1세 한인교회 이런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스트래티지가 있고, 또 2세를 똑같이 1세가 하는 선교같이 해야 된다면은 저희가 좀 스트래티지가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 것과 미국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 것과 좀 스트래티지가 틀려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세계가 바뀌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 스트래티지도 바꿔가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미션 필드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션 필드가 막 바뀌고 점점 막 섞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미션 필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가, 옛날에는 미션 필드가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션 필드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LA 있을 수도 있고 시카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사는 곳이 참 페널베인데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미셔너리, 롱텀 미셔너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여기 있는 미셔너리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셔너리가 가는 미셔너리인데, 요즘 미셔너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이 미셔너리가 돼야 되고, 미션 필드는 예수가 안 계신 마음들이 선교지가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EM 선교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 노트를 보시면 2번, 3번에 제가 emphasize 할까 하는데,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미셔너리를 EM에 있는 분들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하는 세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요즘 미션 스트래티지가 다 디아스포라 처치로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무브먼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세 한인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저는 노령화되고 많은 숫자가 적어지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세들이 그 교회에서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브리딩 그라운드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2세들, 3세들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시고 또 2세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좀 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옳은 일이 있으면은 기브업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이 다민족 이런 민족들을 하는 가운데서 보는 7가지 그 열매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세대를 이해할 때 요즘은 이 젊은 세대를 밀레니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밀레니얼스. 그래서 40대, 50대들은 제너레이션 X 그럽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20대, 30대들은 밀레니얼스 그럽니다. 제너레이션 Y, 밀레니얼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스들이 미국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X들이 사실 CEO 다 컴퍼니에서 헤드들인데 밀레니얼스 젊은이들이랑 세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컴퍼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밀레니얼스를 이해하려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X는 한 60년대에서 80년 태어난 사람들, 40대, 50대죠. 그리고 제너레이션 Y, 밀레니얼스는 한 80년에서 2000년 사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 X는 어저께 그 선교사님 중에서 국민학교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국민학교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제너레이션 Y, 밀레니얼스는 초등학교 제너레이션이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제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12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둘 다 하긴 하는데 둘 다 제대로 못하는 제너레이션인데 그때는 제가 술을 안 마셨지만 소주 하면 진로 소주였는데 요즘 그게 바뀌어서 참이 있을 소주가 됐다고 봐서 진로 제너레이션이 제너레이션 X고 참이슬 제너레이션이 밀레니얼스라고 생각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갖다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너레이션 X와 밀레니얼스를 이렇게 7가지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세대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deep versus narrow differenc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좀 deeper 했습니다. deep. 20대, 30대는 wide 한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narrow가 아니라 deep versus narrow, deep versus wide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번호하는데 deep. 옛날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제너레이션이 바뀔 때를 보니까 왜 바뀌냐면은 어디서 인포메이션을 얻느냐,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알아듣냐, 거기서 많이 제너레이션 체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책이 없을 때는 가족에게서 부모님에게서 뭐 이 배우다가 책이 나오니까 갑자기 세대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엔라이트먼이라 이런 필로소피컬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책이 있다가 책으로 다 공부하다가 요즘은 인터넷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 전에도 박사학위를 따려면 한 책 몇십 권만 라이브러리 가서 공부하면 됐는데 요즘은 몇천 권, 몇만 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hilosophical change가 있는 게 왜 있냐면은 어디서 우리가 source of information 얻느냐를 통해서 저는 그 제너레이션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제너레이션은 완전히 틀린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권, 책 10권에서 10권, 20권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좀 딥하죠. 계속 공부하다가 요즘은 2000 책, 그러니까 와이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TV를 봐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채널이 3개였었습니다. 3개. 요즘은 몇 개입니까? 3000개입니다. 그러면 2시간 안에 뭘 어떻게 되냐면은 2시간 시간이 있으면 TV 볼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보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 봅니까? 절대 하나, 절대 하나 보지 않습니다. 계속 돌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요즘 제너레이션이에요. 너무 초이스가 많으니까 커밋도 못하고, 너무 초이스가 많으니까 이거를 해야 될지 저거를 해야 될지 돌리다가 끝나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왜 결혼을 아직까지 못하냐면은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지난 제너레이션과 이번 제너레이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Deep versus wide,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eep 좀 narrow하죠. 그렇지만 wide but shallow합니다. 얕은, 좀 넓지만 얕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보면 나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나쁘게만 보시고 장단점을 이해하시고 요거를 잘 써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미션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exclusivity versus inclusivity. 옛날에 저는 그러니까 좁은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게 정확하기 때문에 좀 exclusive했습니다. 배타적인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wide한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내가 항상 옳지 않은구나. 그걸 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아리거리 나요. 요즘 음식 생각하면은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막 컨퓨즈가 되잖아요. 항상 이게 먹는 게 괜찮다고 하다가 또 다른 아리거리 나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걸 아는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배타적인 제너레이션보다 요즘은 좀 포괄적인, 이렇게 품어주는 accepting하는 제너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호모섹슈얼리티가 호모섹슈얼리티가 아주 문제가 되는 건데,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2세들이 들을 때에는 호모섹슈얼리티가 옳고 그른 이슈가 아니라 2세들은 왜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하냐,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물론 옳고 그를 하면서, 그렇지만 잘 그들을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요즘 제너레이션 Y들은, 밀레니얼스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꼭 이 호모섹슈얼을 싫어하고 또 못 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밸런스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런 거를 보면서 X 제너레이션은 좀 배타적인 제너레이션, 옳고 그름이 확실히 이게 아니고 옳다, 물론 해야 되지만 요즘은 장점이 모든 그런 죄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너레이션 X는 law driven,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Y는 relationship driven. 요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law driven이란 말은 무슨 꼭 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목에 칼이 안 들어왔으니까 계속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너레이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옳고 그런 거를 가르쳐줘도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관계가 됐을 때에, 친구가 가자고 그럴 때 노를 할 수가 없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하거나 이런 교회에서 해도 좀 제너레이션 X는 굿 퀄리티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확실히 잘해야 되고 이런 프레젠트를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요즘 제너레이션 굿보다도 제뉴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맨 처음에 리얼리티 TV 쇼라는 게 나왔죠. TV 쇼에서 그냥 무슨 대사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TV 쇼들이 나올 때 맨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는 걸 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솔직히 사는 한국 TV쇼도 많이 그렇게 TV쇼가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요즘은 리얼리티 TV쇼들을 좋아합니다, 젊은이들. 왜냐하면 솔직하게 나타내니까, 가리는 것이 없고 체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아하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내용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이. 왜?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자기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 한마디도 틀림없이 뭐 센텐스 같이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내용이 있는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프레셔가 덜하죠.
확실한 내용만 있으면 그대로 내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면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자들 싫어합니다. 이게 뭐 좋은 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설교하는 거랑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랑 틀릴 때 그러니까 사는 것 틀린 것보다 이 얘기하는 스타일이 틀릴 때 저 사람은 프리텐트 하고 있구나, 무슨 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너레이션이니까 요 캐릭터리스틱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미니스트리하고 선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제가? 네 번째로 what versus so what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옳은 것이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듣습니다. 저게 맞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what보다도 so what. 왜냐하면 하도 what이 많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돼요. 이게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듣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so what. 그래서 나와 무슨 관계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좀 관계되게 말씀드릴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에서 네가 할 수 있다, 참가할 수 있다, 조그만 것에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때에 so what, 내가 이런 임팩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이런 큰 그림만 그려주면은 so what 그러죠. 큰 그림에서 너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조그만 가난한 사람 하나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소셜 저스티스가 인기가 좋은 게 그렇죠. 왜냐하면 so what의 answer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큰 그림에서 관계가 될다. 그림을 그려줄 때 스토리가 연결이 될 때에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what versus what. 다섯 번째로 그다음에 preach then live versus live then preach. 그러니까 옛날 제너레이션은 좀 이렇습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저도 그랬습니다. 설교한 다음에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했으니까 이번 주는 싸우지 말아야지. 입을 꽉 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제너레이션보다 하도 히포크리티컬한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선적인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preach then live보다도 live then preach,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크리스천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도 이런 것만 봤어요. 너무너무 이 우선적인 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산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듣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천이가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본 게 없어요. 듣기만 했는데 본 게 없어요. 진짜 사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preach then live보다도 live, 먼저 살고 가르치라, 이 말씀에 정말 깊은 진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commitment versus compassion. 옛날에는 이러니까 헌신해라, 그런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들었습니다. 부흥 집회를 가도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쳐라 그러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렇지만 요즘은 더 움직이는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compassion, 이런 거기서 사는, 선교지에 사는 스토리들을 보여주고 이런 거에서 마음이 움직일 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mmitment보다도 compassion이 먼저 마음이 움직일 때 commit을 나중에는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돌리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20년 전에 선교사님과 식당에 선교지에서 가면은 We want lunch 그러면 런치가 나옵니다. 그냥 We want lunch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런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Okay, what do you want? 이거 읽는데 시간이 걸려요. 읽는 다음에 그 다음에 How do you want your egg? 계란은 또 어떻게 합니까? How do you want your What kind of bread do you want? 어떤 빵을 원합니까? 이게 저도 골치가 아픈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디사이드를 잘 못해요. 그리고 요즘 잡들을 보면 5년 동안 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잡들을, 왜냐하면 계속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리는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지금 30년 선교지로 가서
관을 가지고 가라.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배웠죠. 많은 성교사님이 관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하트는 우리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의 마음과 비행기의 스트래티지를 같이 해야지 선교가 들어가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제너레이션은 요즘 most travel generation in the world, 그렇죠? 너무너무나 막 트래블을 많이 하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 한번 가봐라, 한번 한 달이라 가봐라, 1년이라 가봐라, 이렇게 살살 할 때 가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이런 잘 30년 하라 그러면은 이거 잘 못하죠. 지금 결혼 상대도 지금 잘 못 돌리다가 못 고르는 제너레이션한테 지금 관을 가지고 선교지 가라 그렇게 하면 이게 글쎄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은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도 비행기를 타서 올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오는 제너레이션이 돼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커밋해도 한국에서 아무리 나가도 조금 있으면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이런 스트래티지를 잘 바꿔서 썸머 익스피리언스, 또 여기서 선교하는 것, 또 썸머 익스피리언스 1년 5년 10년 이런 커밋을 잘 연결시켜 줄 때 리얼리스틱하게 so what 커넥션을 잘 해줄 때 훨씬 더 effective한 missions recruitment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7번째입니다. 이제 bring them to church versus go out and be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 필라소피를 제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필라소피도 옛날에는 부흥 집회가 뭡니까? 다 안 믿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 여기서 믿고 이제 교회 플러그인 합니다. 이게 부흥 집회의 컨셉트인데 요즘 부흥 집회 잘 안 모이죠. 왜 그러냐면은 whole 컨셉트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사람들을 키워서 매일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해야 되고 지금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모두를 데리고 와서 교회가 여기서 오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사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돼서 가서 매일 생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effective한 스트래티지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Bring them to church versus go out as a church, go out and be the church. 그게 difference죠. 그러니까 시카고의 웰로 크릭이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죠. 지금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저도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 필라소피가 그렇죠.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전도하고 키워서 하게 하고 그렇지만 요즘 제너레이션은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필라소피가 그렇습니다. 키워서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를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필라소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이게 옳고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세대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스트래티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effective한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때 항상 나쁘게만 보지 않고 좋은 장단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하자 그런 스트래티지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5분인지 10분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3번은 이제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화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 미션. 그러니까 세계가 바뀌는 가운데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churches, 그러니까 이 이민 교회나 2세 교회, EM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effective하게 선교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때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할 맛이 안 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뭐 얘기하면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사실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또 해야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1세 목사님들은 우리가 교인들 잊어먹고 있다, 2세들 잊어먹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잊어먹고 있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우리 교회도 물론 모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 형태의 교회로 보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하는 스트래티지로 그게 스트래티지를 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를 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로 변할 때 한인 교회가 큰 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세, 3세들이 여러분들의 밑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 저는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혼날까 봐 지금 소리 지르는 못 드리고 정말 너무 익사이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독일에 가서 1.5세 목사님들 40대 50대 가는 1.5세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독일 교회에 독일 사람들의 미니스트리를 할까 아니면 한인 교회 가서 1.5세로서 이 테이크오버 할까 저렇게 물어봐서 저는 둘 다 스트래티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물론 선교적으로 얘기해야 되지만 1.5세가 그 잘하는 2세들을 키울 때 엄청난 그들이 선교사들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할 때에 이 디아스포라 처치가 얼마나 저는 얼마 지금 중요하다고 어떻게 더 얘기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2세들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영어더트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질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라지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는 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를 한다 보낸다고 생각하시 보세요. 2세들은 벌써 선교사로 되고 있고 훨씬 말도 잘하고 컬처도 잘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지컬리 생각하면 되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2세를 잘 키우실 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2세들 3세들 또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어떤 리서트가 이제 한 5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제가 열매들을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 컨텐츠가 제가 센테니얼 시리즈 로금에서 나오는 센테니얼 미셔널 그 저널 시리즈가 나오는데 닥터 마원석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책 중에 그 아리커 하나를 놓은 것을 제가 썸머라이즈 한 겁니다. 7가지. 첫 번째로 미국에서 오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2세 교회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민족 교회에다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지금 25년 제가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26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다민족 교회입니다. 반은 한인 학생,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반은 30개 민족이 있습니다. 거의 다 영어권입니다. 그러면은 그 25년 했습니다. 학생들이 몇백 명 들어옵니다. 몇백 명 나갑니다.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 뭐 한 1,500명 있는 것 같은데 그 25년 동안 나간 거 하면 한 10,000명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다 퍼져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열매가 사실 다민족 교회를 할 수 있을 때 다민족 교회들이 대학생 초니까 다 인재들이에요. 박사학위하고 세계로 퍼져나가는지 뭐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스칼라들 많이 있고 교수들 많이 있고 뭐 별 다 있는데 7가지 열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으로 오고 있는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영어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지금 무지무지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오는 세대가 많이 좀 줄어가고 있죠. 이 70년, 80년, 90년의 페이즈가 지나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윈도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윈도우가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무지무지하게 학교로 오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게 세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주시는 윈도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일리노이에 4만 명 중에요. 4만 명 스튜던트 중에 10,000명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입니다. 10,000명. 그러니까 이미그런트 스튜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작년에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온 게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반은 중국에서 오겠죠. C 국가에서 온 그런 친구들인데 무지무지하게 돈도 많고 무지무지하게 똑똑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친구들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옆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도에서 할 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미국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리버스 미션이라고 그러죠. 역선교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뭐 어떤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리버스 미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즉 백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지금 그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백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폼이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인들이 많이 있고 하루는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저희는 한국 신앙을 많이 김치 신앙을 좀 배워서 미국 신앙도 배우고 김치 신앙도 배워서 둘 다 합치면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김치 신앙 저는 배워서 새벽기도 계속 합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인들이 제일 많아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백인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됩니다. 자, 가르치고 이제 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역성교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이 친구들이 영어를 할 수 있고 영어 컬처를 알기 때문에 리버스 미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이 아직 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다는 포텐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이민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학생들을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은 go back to your home church 그런 필로소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2세들 3세들이 자란 브리딩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라. 물론 EM 처치나 멀티 에틱 처치로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너희는 가서 이민교회 가서 부모님들이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게 적을 때 너희들이 가서 티처를 하고 유스 패스터를 하고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민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한인 학생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30개 민족이 있다고 그랬죠. 버마 학생들, 필리핀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이런 다른 에트닉 그룹 처치에 가서 점점 유스 패스터하고 내셔널 유스 무브먼트 있고 인디안 교회, 뭐 타이와니스 교회 하면서 그런 이민 교회들을 디아스포라 교회들, 한인 교회들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민자들의 2세와 3세를 사역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점점점 2세만이 아닙니다. 3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25년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1세 부모님들 나이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들 오는데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와, 제가 참 시간이 빨리. 그러니까 어떤 2세 부모님은 오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3세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민족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차세대 리더를 키울 수 있는 게 Opportunity to raise the next generation for leaders to plant Pan-Asian and multi-ethnic church.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나가서 뭐 10%가 무슨 full-time mission ministry 하고 있다가 하면 몇백 명 되는 겁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서 church plant라고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차세대 선교단을 배출할 수 있는 Opportunity to raise Asian and Anglo missionaries sent ou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차세대 선교단을 키울 수 있는 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러 선교사가 나왔지만 한 커플은 백인 커플인데 한 백인이 와서 소로리디에 있는 친구, 한 친구는 또 주악을 팔던 친구가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결혼해서 백인들이 결혼해서 버마로 가서 저희 선교사 돼 있습니다. 또 한 친구들은 중국 친구들이 하나는 그 와이프도 무슨 에듀케이션 PhD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아니라 요르단으로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플은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하다가 또 중국에 가서 두 중국 커플인데 가서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세대 선교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여러 민족교회 통해서. 만약 2세들이 다민족 교회를 할 수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지형적인 성도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 이 친구들이 다 나가서 교회에서 유스 그룹들을 맡고 또 선교를 하면서 다 자기들이 뭐 하겠습니까? 보고 배운 게 자기 선교 이 서머 미션이라는 걸 테이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똑같이 합니다. 가서 그래서 그러면서 2세들, 3세들에게 선교를 지향할 수 있는 그 선교 지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2세, 3세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한두 2세, 3세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145편 4편에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145편 4편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행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전에 대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from one generation to next generation. 한 세대가 한 세대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한 세대가 한 세대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다 그 여러분들 전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하다가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책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일화가 대대 one generation to next generation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만 우리 제너레이션은 X 제너레이션만 아니라 밀레니얼스
뭐 zillennial, 그 다음에 zillennial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제너레이션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시편 119편 90편에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시나니 God is faithful to all and every generation,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